정말 못 배우신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아내를 구박하기 위해서 어디에 아내가 남자 말에 대들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들어봤죠. 굳이 귀함을 따지려면 음이 더 귀하다. 왜? 하늘이 양이라고. 그런데 우주의 중심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양.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말씀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 혹은 유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양이라는 개념은 어둠과 빛의 구분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어둠과 밝음의 대립에서 출발한 이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의미로 발전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 해와 달,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 말고도 인간의 행동 양식과 정서까지도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양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분리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다. 음은 음에서, 즉 없는 것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기운이 아니다. 하강하려는 힘을 의미하고 비워내려는 운동성을 상징한다. 음은 끊임없이 양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양의 기운을 흡수하여 힘을 응축한다. 양은 채워진 것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기운이 아니다. 상승하려는 힘을 의미하고 채우려는 운동성을 상징한다. 즉 끊임없이 음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음의 기운을 양분 삼아 힘을 발산한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 어떤 데서 힌트를 얻었냐면, 도덕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무상생인데, 유무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 공존한다는 게 도덕경의 핵심 철학인데, 음과 양이 새끼줄처럼 서로 꼬여 있다는 거예요. 꼬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꼬여서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게 노자의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유무가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여서 서로 어우러지고 대립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게 노자의 유무사상의 핵심인데, 그걸 그대로 음양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음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게, 아주 미시적인, 초미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어도 음양의 이치가 들어있다. 원자 모형의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입니다. 음양으로 파악할 수 있죠. 원자 핵이 바로 양이 되는 거고요,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바로 음이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원자 핵을 봐도 그 안에도 또 뭐로 되어 있다? 그 안에도 음양이 되어 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 안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양성자는 당연하게도 양이고 중성자는 당연하게도 음이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논문을 하나 쓰려고 시도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아인슈타인 책을 9권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전자, 즉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의 회전량도 심지어 어떤 전자는 플러스 2분의 1의 회전량을 갖고 어떤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회전량을 갖는다. 전자의 회전량마저도 음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시적으로 봤으니까 이번에 거시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주로 나가보죠. 우주로 나가보면 별, 그리고 별 주변을 도는 주변 행성을 볼 수 있는데, 즉 별은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별은 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 주변을, 항성이죠,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은 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별은 양, 그리고 블랙홀은 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예를 보면 별은 양이고, 별 이외에 우주에 어떤 물질들 있잖아요. 별이나 항성이나 이런 물질들 말고 텅 비어있는 공간, 암흑 물질이 채워져 있다고 봐요. 물리학자들은 텅 비어있는 공간에 암흑 물질을 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생각한 건데, 은하계 있죠. 모든 은하계 중심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도냐라는 거예요.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도냐? 태양이 이 은하 중심에 있는 걸 중심으로 도는데, 그러면 은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엄청 큰 별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하의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 결국에 음과 양 중에 뭐가 먼저냐라는,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차피 꼬여 있으니까 뭐가 먼저냐라고 보는 거는, 그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굳이 말해보면 음이 먼저다. 왜? 모든 우주의 구성 물질들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블랙홀을 가운데 지점을 두고 그 주변을 돌고 있다. 중심은 음이 된다. 정말 못 배우신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아내를 구박하기 위해서 어디에 아내가 남자 말에 대들어 하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들어봤죠. 그런 분들에게 양과 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 더 귀하고 음이 더 귀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굳이 귀함을 따지려면 음이 더 귀하다. 왜? 하늘이 양이라고. 그런데 우주의 중심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천수라는 명리학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청나라 때 발간된 책이고요. 적천수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구절로 음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음인데요. 오음, 종세, 무정의라고 되어 있죠. 5가지의 음은 세력을 따른다. 실속을 차린다라는 말이에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실속을 차린다라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명분을 따지기보다는 실속과 이익을 취한다. 따라서 겉으로는 빈궁하지만 속으로는 실하다.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을 중시한다. 소극적이고 표현을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능하다. 라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양입니다. 오양종기 부종세. 양은 5개의 양은 기세를 따른다. 실속을 따르지 않고 기세를 따른다. 실속을 따지기보다는 기분과 명예를 취한다. 따라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곤궁하다. 욱하고 충동적인 성미가 있지만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사고에 능한 것이 장점이다. 기세를 따르니까. 표로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은 사고지향적입니다. 양은 행동지향적이다. 음은 현재의 가치를 중시한다. 양은 미래의 가치를 중시한다. 음은 내향적이다. 양은 외향적이다. 음은 수동적이다. 양은 능동적이다. 음은 실리를 중시한다. 힘을 중시한다. 세력을 존중. 양은 명분을 중시한다. 기세를 중시한다. 의리를 존중한다. 음은 여자, 왼쪽, 가을, 겨울이다. 양은 남자, 오른쪽, 봄, 여름이다. 음은 공간이다. 물, 끝, 밤, 땅, 어둠이다. 양은 불, 시작, 낮, 하늘, 밝음이다. 음은 수축, 수렴, 하강, 부드러움의 힘이고요. 양은 팽창하고 발산하고 상승, 그리고 단단한 힘이다.